7. 자립생활. 지표 및 척도. 정신장애인이 동료나 이웃, 가족 등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고 사례 관리자의 독립생활 초기 적응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사례 관리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 지표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정신장애인에게 상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지 체계가 실제로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합니다. 제시되는 지표들로 자립생활을 위해 지지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1-1.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귀하를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움 시간이 많은 순으로 3명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2.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현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은 충분합니까? 2.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귀하의 개인 목표를 지원하거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사례관리자 이외의 전문가와 만나거나 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2-1.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만나거나 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공무원, 의사나 간호사, 상담사, 경찰, 기타. 3.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귀하의 개인 목표를 지원하거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관리자나 전문가 이외에 동료나 이웃, 가족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3-1.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만나거나 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4.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의 여부와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1. 사례관리자의 가정 방문. 2. 생활의 전반적인 주거생활 상담 및 주거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연결. 3. 주거 관련 정보 안내. 4. 우울,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기관이나 병원 연결. 5. 신체건강 상담 및 치료기관이나 병원 연결. 6. 응급상황 시 전화상담. 7. 교육과 일자리 관련 교육, 고용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연결. 8. 집에 대한 하자보수 및 필요한 서비스 연결. 9. 저축 및 신용회복 상담 및 지원. 10. 공과금, 임대료 등의 납부 지원. 11.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연결. 12. 생활물품 지원 또는 연결. 13. 정부의 복지수당, 연금 혹은 기초보장 연결. 14. 매월 정기 입주자 회의 개최. 15.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생활상담. 16. 기타. 5.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현재 귀하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 사례관리자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전문가나 사례관리자는 나를 장애인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해준다. 2. 나는 전문가나 사례관리자를 믿고 신뢰한다. 3.
전문가나 사례 관리자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사례 관리 서비스는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5. 나는 친구에게 내가 이용하는 사례 관리 기관을 추천할 것이다. 6. 전문가나 사례 관리자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7.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로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8. 전문가나 사례 관리자는 내 의견에 귀 기울인다. 9. 나의 전문가나 사례 관리자는 도움이 필요할 때 늘 이용 가능하다. 10. 전문가나 사례 관리자는 나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11. 사례 관리 서비스는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초 독립생활 기술평가 척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느껴지는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식사 관련 질문입니다. 1. 흘리지 않고 음료수를 마신다. 2. 수저와 밥그릇, 국그릇을 제대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3. 서두르거나 꾸물거리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먹는다. 4.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씹는다. 5. 음식을 흘리면 휴지로 바로 닦는다. 6. 다른 사람의 음식을 덜어 먹을 때에는 먼저 양해를 구한다. 7. 적당량의 식사를 한다. 8. 간식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지 않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한다. 9.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지 않는다. 두 번째 개인위생 관련 질문입니다. 1. 매일 아침 세수를 한다. 2. 정기적으로 머리 감기와 목욕을 한다. 3. 세수한 후 로션을 적당량 바른다. 4. 매일 머리를 빗는다. 5. 남자의 경우 필요할 때마다 면도를 한다. 여자의 경우 생리를 스스로 적절히 처리한다. 6. 머리를 자르거나 손질하는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7. 외모에 관심을 갖고 머리를 빗거나 화장으로 스스로 용모를 단정해야 한다. 8.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치약으로 양치한다. 9. 속옷을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갈아입는다. 10.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는다. 11. 하루 종일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한다. 12. 더러워진 옷은 세탁을 위해 적당한 장소에 둔다. 13.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다. 14. 일반적인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15. 스스로 알아서 더러워진 옷은 갈아입는다. 16. 지나치게 여러 겹으로 옷을 입거나 이상하게 옷을 입지 않는다. 세 번째 가사활동 관련 질문입니다. 1. 잠자기 전후에 침구를 매일 스스로 정리정돈한다. 2. 침구가 더러워지면 가족들에게 말로 표현하거나 스스로 교환한다. 3. 어지러진 것을 치운다. 4. 빗자루나 청소기를 사용해서 청소한다. 5.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6. 책상이나 가구 위에 먼지가 쌓이면 닦는다. 7. 가족들과 분담된 가사 일을 수행한다. 8. 세제나 빨래 비누는 적당량을 사용한다. 9. 빨래를 건조대에 넣는다. 10. 빨래한 깨끗한 옷은 접어서 옷장에 넣는다. 11. 옷을 깔끔하게 접어두거나 걸어둔다. 12. 식료품을 가게에서 사오거나 집에 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13. 라면 끓이기, 계란 후라이 등 간단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14. 음식을 냉장고에 적절하게 저장한다. 15. 상한 음식은 바로 버린다. 16. 식사 후 밥상이나 식탁을 깨끗이 치운다. 17. 먹은 그릇은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챙겨둔다. 18.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 네 번째 건강유지 관련 질문입니다. 1. 몸이 아플 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 2.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는 등의 간단한 신체 문제는 스스로 다룬다. 3. 자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의료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4. 만일 약을 더 처방받아야 할 경우 다시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다. 5. 담배를 피울 때 성냥이나 라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6.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과정을 기다리거나 받아오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 7. 스스로 정해진 시간과 용량대로 약물 복용을 잘 수행한다. 다섯 번째 금전관리 관련 질문입니다. 1. 물품을 구입할 때 생활필수품 위주로 적당량 구입한다. 2. 자기 자신의 옷을 스스로 구입한다. 3. 교통비, 음식, 세탁비 등의 요금을 지불한다. 4.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5. 명세서나 청구서대로 기한 내에 지불한다. 6.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돈을 찾을 수 있다. 7. 가게에서 잘못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 8. 거스름돈을 계산할 수 있다. 9. 자신의 용도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10.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한다. 여섯 번째 교통수단 이용 관련 질문입니다. 1. 버스를 이용한다. 2. 모르는 노선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한다. 3. 지하철이나 버스를 갈아탈 수 있다. 4. 가까운 장소는 걸어간다. 5. 보행자 수칙을 지킨다. 6. 방향을 물어보고 잘 따라갈 수 있다. 7.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 8. 버스, 기차, 비행기 등을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는 등 적절히 행동한다. 일곱 번째 여가 활용 관련 질문입니다. 1. 취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한다. 2. 교회나 절, 성당 등에 다닌다.
3.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시청한다. 4. 친구나 친척에게 전화를 한다. 5.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극장에 간다. 6. 교회나 절, 성당에서 진행 순서대로 잘 따른다. 7. 친구나 친척 집에 놀러 간다. 8. 구기 종목이나 수영 등 운동을 한다. 9. 시간이 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바둑, 장기, 카드놀이 등을 한다. 10. 책이나 잡지를 읽는다. 11. 거의 매일 신문을 읽는다. 12. 단체나 사교 모임에 참석한다. 8번째 직업 관련 질문입니다. 1.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광고를 본다. 2. 직업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알아보려고 접촉한다. 3. 직업을 구하기 위해 친구, 사회복지사, 직업소개소 등에 연락한다. 4. 구직 신청서를 쓰거나 면접에 참석한다. 5.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6. 직장에 시간 맞추어 도착한다. 7. 작업 시간과 점심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을 지킨다. 전반적 사회기능 척도. 전반적인 사회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 나는 정기적으로 주 1에서 2회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 2. 나는 매일 세수와 양치질을 한다. 3. 나는 스스로 외모를 단정하게 한다. 4. 나는 스스로 내 방 및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한다. 5. 나는 필요하면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다. 1. 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2. 나는 나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할 수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4. 나는 상대방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다. 5. 나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하는 편이다. 1. 가족들은 나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는 편이다. 2. 나는 전반적으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나는 가족들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 4. 가족들은 나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5. 나는 가족들에게 나의 생각과 기분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나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나의 재활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므로 나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 정신질환은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은 시간 낭비다. 3. 정신질환에 관한 이야기는 지루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게 좋다. 4. 내게 문제는 있지만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 문제를 놓고 고민하거나 의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5. 나에게 몇 가지 고칠 점이 있는 것 같다. 6. 내가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7. 내게는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다. 9. 나는 정신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10. 나는 드디어 정신질환을 이겨내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11. 나는 변화를 위해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12. 나는 정신질환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3. 나는 그동안 정신질환에 성공적으로 잘 대처해왔으며 계속 노력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14. 나는 정신질환을 이겨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15. 나는 정신질환을 극복하였으며 계속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격려를 바란다. 16. 나는 정신질환을 극복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재발할까봐 걱정스러울 때가 있다. 지역사회 적응 척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하는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기능의 장애. 신체 장애. 1. 신체적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나요? 지적 기능. 2. 일반적인 지적 기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고 과정. 3. 환각, 망상, 연상의 이완, 반응 지연, 양가 감정, 지리멸렬 등의 증상과 같은 사고 과정의 손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분 이상. 4. 억압된 기분, 지나친 기분 변화, 우울감, 분노, 조증 등의 증상과 같은 기분 이상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나요? 스트레스 및 불안에 대한 반응. 5. 스트레스 및 불안에 부적절하고 역기능적인 반응에 의해 얼마나 손상되어 있나요? 생활에 대한 적응. 재정 관리 능력. 6. 얼마나 성공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지출을 조절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 7.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잘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나요? 질병에 대한 수용 태도. 8. 자신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상태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나요? 사회적 능력. 사회적 수용. 9. 전반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사회적 관심. 10. 얼마나 자주 사회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반응하나요? 사회적 유효성. 11.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나요?
사회적 지지망, 12. 사회적 지지망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의미 있는 활동, 13.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의미 있는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나요? 행동 문제, 약물 치료 수능도, 14. 처방한 대로 약을 얼마나 잘 복용하나요? 치료자와의 협조, 15. 치료 시간, 약속 지키기, 치료 계획 따르기, 합리적인 요구, 응하기와 같이 합리적인 요청에 얼마나 따르나요? 알코올, 약물 남용, 16. 얼마나 자주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나요?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 독립생활 중에 얼마나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 전세 및 월세 등의 집세. 2. 의복비. 3.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4. 교통비. 5. 식료품비. 6.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7. 취미 및 오락활동비. 8. 학교 및 학원비 등 교육비. 삶의 질 척도, 현재 정신장애인의 독립생활의 전반적인 질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지난 4주간의 상태에 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1. 귀하는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귀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육체적 고통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 수준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4.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느 정도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5. 얼마나 삶을 즐기십니까? 6. 얼마나 귀하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7. 얼마나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까? 8.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9. 귀하가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얼마나 위생적이고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매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11. 귀하는 신체적 외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2.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있습니까? 13. 매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까? 14. 레저나 여가 생활을 위한 기회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15. 얼마나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16. 수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7. 귀하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역량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8. 귀하의 일을 하는 역량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9. 귀하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0. 귀하의 대인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1. 귀하의 성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2. 친구들로부터 얻는 도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3. 귀하가 사시는 집의 주거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4. 보건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5. 교통 편의에 만족하십니까? 26. 귀하는 얼마나 자주 가라앉는 기분, 절망감, 불안감, 우울감 등 안 좋은 감정을 느끼십니까?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모든 매뉴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립생활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정신재활시설 생명의 터는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정신장애인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